2023 K-팝 레이더 컨퍼런스 세 번째 세션입니다. 올해 20명곡 10픽스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오늘도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업계 최고의 탑 오브 탑 플레이어인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K-팝에 노벨 문학상이 있다면 이분이 초대 수상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윤경 작사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작사 조윤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함께하신 소감. 작년에 또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어서 네. 일단 뿌듯했었는데 또 더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네, 또 작년에 약간 또 몸을 푸셨으니까 올해는 더 많은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적인 작곡가죠. 네, 세계적인 작곡가 황현 선생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노트리의 황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각오로 임하시고 계십니까? 네, 1년이 지났다라는 게 너무 놀랍네요. 자, 말 그대로 올해 숨은 명곡입니다. 뭐 숨은 명곡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거론돼야 할 곡들, 뭐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곡들도 있겠고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 중에서 명곡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어요. 블립에서도 K-팝 팬들에게 올해 명수록곡들 추천받아 봤는데요. 자, 약 850개의 답변들이 모였습니다. 와, 좋은 곡들이네요.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네버랜드를 떠나며, 뭐 세븐틴의 에이프릴 샤워, 키스 오브 라이프의 안녕 네버랜드 등등의 곡들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은 K-팝은 그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수록곡들의 명곡들이 많다. 그래서 수록곡 뭐 맛집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한번 각 잡고 올해 수록곡 중에서 숨은 명곡 10개를 픽해봤습니다. 3명이 각각 10곡씩을 추천을 해요. 회의를 거쳐서 서로 이제 설득의 과정. 예를 들면 3명이 똑같은 곡을 추천했다 그러면 무조건 올리고요. 2명 이상이 또 추천을 했어도 웬만큼 이제 고려를 하는데 어쨌든 3명이 모두 동의를 하는 곡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서 10곡씩을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K-팝 레이더가 선정한 144개의 후보곡과 저희가 선정한 10선들을 취합해서 10픽스를 선정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회의가 굉장히 짧았어요. 되게 순조로웠죠. 굉장히 그쵸, 순조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명곡들의 기준이 얼추 비슷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런 곡들이 또 의심할 바 없이 명곡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기획사 관계자들, 팬들, 또 아티스트 본인들 혹시 10픽스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두근대는 마음을 갖고 한 곡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조윤경, 황현의 10픽스입니다. 네, 가나다 순이죠. 네, 가나다 순 ABC 순으로 정렬했고요. 네, 이게 랭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몇 위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순위는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한 줄씩 소개해 주시죠. 한 줄씩. 일단 세븐틴의 먼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NCT 127의 태용의 솔로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404 File Not Foun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엔하이픈의 Bills, 오마이걸 셀러브레이트, NCT 드림의 Graduation 이렇게 있었고요. 네. 아랫줄입니다. 샤이니 분들의 주스, 영케이님, 그리고 키스 오브 라이프, 전소미님, 그리고 빌리까지 저희가 한 곡씩 뽑아보았습니다. 쟁쟁합니다. 아마 많은 팬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최애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맞아 지금 저 곡 진짜 명곡이었지. 그리고 어떤 곡들은 와 설마 했는데 저 곡을 뽑았네. 상당히 놀라운 그런 곡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의외인 곡들도 있을 거고요. 한 곡씩 알아볼까요? 3명의 20자평, 한 줄 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감상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한 줄 평은 본인이 한번 소개를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곡은 바로 세븐틴의 수록곡 먼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올해 최고의 가사 중 하나.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 감성이다. 아니 저런 섬세한 감성의 가사는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러게 말이에요. 두 분 다 작사가시니까 네. 작곡도 네. 하시지만 일단 우리 윤경님의 그 포인트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디테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븐틴의 가사가 지난 연도에 소개했던 돌고 돌아도 그렇고 굉장히 일상적인 것을 맞아요. 비유하는 그 솜씨가 정말로 탁월해요. 근데 많은 작사가 지망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유적이다 하면은 뭔가 되게 아름다워야 될 것 같고 현학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함정에 많이 빠져요. 아. 근데 세븐틴의 가사들을 보여드리면 아마 정말 좋은 교본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정말요. 생각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먼지로도 사람 하다 먼지로도 사람을 울리는 디테일 인간 문화재. 우지, 범주, 박기태 아주 뭐 믿고 네. 듣는 3인방의 감성인데 그 옷장에 쌓인 먼지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때가 되면 다시 쌓이고 그게 내 마음에 쌓인 너에 대한 그리움 같다라는 걸 비유한 건데 언뜻 들으면 나도 저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대단해요. 우리 황현 씨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어쨌든 이 아이돌 범죄의 음악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듣는 거 외에 너무 보고 느끼고 함께 즐기는 이 상호작용에 좀 너무 익숙해져 맞아요.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음악은 원래는 그 조금 더 듣는 것에 가까웠잖아요. 그쵸. 그런 원천적인 가치를 세븐틴은 항상 좀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는 좀 느끼고 있어요. 예. 너무 좋아요. 이게 그 신스팝 그 비슷한 장르 중에서 사실 차별화되게 뽑아낼 수 없는데 이 곡은 노래만큼이나 가사적으로 차별화를 주면서 잘 뽑아냈고 네. 마지막에 탁 아직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팍 끝나잖아요. 그게 사람을 그 마음을 매만지는 그 감성이 독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븐틴의 먼지 올해 20명곡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가사 첫 줄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였죠? 싫어하면 너무 네. 좋아. 싫어하면 좋겠어. 예. 너무 그 좋았어요. 옛날이 생각이 납니다. 세븐틴의 먼지였고요. 네. 이 곡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예외 상을 준다면 1등. 그쵸. 태용의 404 File Not Found. 제목도 거의 올해 나온 곡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제목 중 하나예요.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과소평가됐는데 저는 여전히 과소평가된 아티스트인 척하지 않아서 좋은 아티스트라고 썼는데 이 말이 뭐냐면 때로는 아티스트라는 말이 선언 같을 때가 있거든요. 캐치프레이즈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태용 씨의 이번 앨범을 들으면 컨셉부터 해서 각 곡의 개인적인 서사나 완성도나 만듦새가 진짜 내가 이런 곡들을 만들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라는 그게 사실 아티스트잖아요. 그쵸. 그런 아티스트적인 감수성이 정말 잘 담아진 그런 앨범이고 특히 이 곡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우리 주영경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보통 아이돌 하시는 분들이 솔로 데뷔를 하실 때 자기가 솔로를 하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어라는 것은 확실하게 있는데 그 안에 실체가 되게 흐릿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흐릿해지는 게 뭐가 없어서라기보다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전달된 아주 좋은 예의 앨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강한 모습 NCT에서 보여주셨던 분이 이렇게 또 말랑말랑하고 어찌 보면 자기의 그런 약한 부분까지 다 드러내서 가사로 녹여가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분이 진짜 아티스트라는 말을 듣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 황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윤경 작사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느낀 것은 이 태용이라는 아티스트의 솔로 앨범이지만 이 친구는 이 솔로 앨범을 하기에 앞서 NCT의 수많은 가사를 썼어요. 맞아요. 그치. 맞아요. 예, 랩 가사를. 그렇게 써왔던 그 탄탄함이 저는 이 곡에서 되게 빛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좀 쓸데없이 미사여구를 많이 붙이지도 않았고 담백하게 자기 이야기를 오롯이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샬랄라라고 하는 곡 때문에 다른 수록곡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가치들이 덜 알려진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404 File Not Found를 비롯한 태용 씨의 수록곡들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다음 곡 볼까요? 엔하이픈이네요. 엔하이픈의 빌즈입니다. 우리 엔하이픈 관련해서는 이 선정 과정에서 좀 우리 그 뒷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곡으로 사실 갈렸어요. 네. 맞아요. 이 곡 빌즈와 네. Bite Me
두 네. 곡이 갈렸는데 이게 이제 사실 다른 이유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두 곡에서 우리가 갈등했던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이게 엔하이픈이 갖고 있는 그 팀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와 그 뭔가 웹툰이나 이렇게 멀티유즈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가사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 곡을 맞아요.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무게감을 덜어낸 오직 엔하이픈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사를 고를 것이냐, 그런 곡을 고를 것이냐 하다가 저희가 후자를 선택해 보았죠. 이게 특별히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니고 그렇죠. 약간 우리도 한번 반전을 주고 싶었던 건데 엔하이픈 하면 보이밴드 내에서도 정말 그 탄탄한 서사와 심지어 막 그 외부의 그 스토리 같은 것들로 웹툰까지도 있고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 없이도 빛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세계관을 벗어난 가장 보통의 엔하이픈이 궁금하다면이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우리 황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엔하이픈 하면 딱 컨셉, 스토리 이런 게 늘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에 자칫 함몰되어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수록곡으로 풀지 않았을까. 함몰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함몰되어 사람들이 그렇게만 바라볼까 봐. 예. 그래서 저는 이 수록곡을 들으면서 와, 엔하이픈 앨범에도 이렇게 좋은 곡들이 숨겨져 있구나. 맞아요. 느껴서 이전 앨범을 다시 또 찾아 듣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이거 보실 쯤 됐을 때는 엔하이픈 새 앨범 아마 듣게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네. 새로운 신흥 수록곡 맛집 강자라고 감히 꼽아보고 네. 싶을 정도로 수록곡들이 굉장히 탄탄해요. 근데 그걸 또 증거하는 곡이 빌즈라고 보고요. 저는 올해 들었던 K-팝 아이돌 곡 중에 아주 극강의 세련미를 자랑하는 몇 곡을 꼽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이 곡입니다. 그래서 왜 U2 노래 중에도 With or Without You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슈아 트리 앨범. 네네. 있든 없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세계관이 있어도 세계관이 없어도 역시 엔하이픈은 좋은 노래를 하는 팀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포인트로 찝어보고 싶어서 이 곡을 우리가 또 만장일치로 네.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엔하이픈의 빌즈였습니다. 다음 곡 가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생각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처음에 제 기억에는 우리 윤경 작가님께서 추천을 처음에 해주셨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확정했던 곡이에요. 오마이걸의 셀러브레이트였습니다. 예. 이거를 만약에 황현 씨가 추천을 해주셨다 그러면 좀 모순이 있었을 텐데 예. 또 센스 있게 우리가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윤경 작가님께서 뭐 그런 걸 생각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네, 황현 작사의 노래죠. 오마이걸의 셀러브레이트. 일단 가장 당황스럽게 네. 황현 씨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어떤 부분이 매력입니까? 아니면 네. 이래도 좋아요. 이 곡에 대한 평가 말고 뒷얘기를 하나 풀어주시죠.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사실 타이틀곡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예. 타이틀곡으로도 물색 없을 이게 전혀 문제 없을 만큼 그쵸, 네. 노래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맞아요. 네. 팬들도 사실은 이거 타이틀로 이거 어때? 이런 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들었을 때 오마이걸도 이제 활동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회사에서 주신 컨셉이 있었어요. 예, 지금 이 앨범 제목과도 같은 네. 저런 컨셉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윤슬이라는 단어를 좀 아껴두고 있었거든요. 네, 제 보석함에서 꺼내서 네, 영원히 빛나는 윤슬 같은 그런 내용을 좀 써보자 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여름이 들려도 아주 명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십니다. 우리 조용근 작가님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류의 가사가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고 소리로 듣지만 이게 시각화되는 가사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너무 전형적인 그런 류의 가사인 거예요. 그래서 비브라토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왠지 그냥 그 파도에 있는 잔 물결과 윤슬의 모양 이런 것이 저런 단어 하나하나가 내가 의미를 모르는 단어일지라도 그게 시각화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보면은 비브라토 파도를 닮은 여름이 보여라고 적어보았거든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제목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너무너무 멋진 곡이라고 생각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저도 너무 동감하는데 뭐 아무렇지 않은 단어인데 근데 그냥 적재적소에 딱 그게 환기시켜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공감각적인 이미지가 탁탁탁탁 터지는데 이래서 황현 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곱씹을수록 놀랍다. 언뜻 보면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타이틀만큼 혹은 그 이상 좋은 곡이다. 오마이걸의 셀러브레이트였습니다. 다음 곡 엔드림 드림입니다. 그레듀에이션. 제목도 벌써 졸업. 네. NCT 드림은 역시 그 칠드림이라고 하는 서사와 성장, 그 다음에 졸업, 그래서 뭐 만남과 헤어짐 이런 것들이 그 NCT 드림 특유의 그 아련함과 몽글몽글함과 그 저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방송 NCT 드림 특집을 하면서 내 순간에 다시 오지 않을 어떤 멋진 날인가?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썼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내 어린 날. 내 어린 날은 딱 그 한순간이지만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역시 NCT 드림은 그 어떤 음악을 할 때보다 그래도 저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곡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답더라. 식상하지 않다. 매번 속는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매번 해도 나는 기꺼이 또 속아줄게. 또 감동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네.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황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곡의 제목을 보는 순간 좀 놀랐어요. 아. NCT 드림 팬들에게 졸업이라는 이게 텍스트는 그쵸, 강하죠. 예, 굉장히 예민한 예민하죠. 맞아요. 텍스트인데 이게 제목이라고 하면서 궁금증이 일단은 생겼고, 네, 이것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내 어린 날의 시절, 이 시절이 지나고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도 함께 가요.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풀었다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갓켄지님의 곡이기 때문에 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곡. 이분은 약간 네. 그냥 본인만의 세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작법적인 면도 그렇고 이미 또 그만큼의 커리어를 쌓아오셨고 그래서 갓켄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켄지 씨의 작사, 작곡, 편곡까지 도맡으신 NCT 드림의 그레듀에이션인데 우리 윤경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NCT 드림이 가지고 온 졸업 서사가 이게 시즈니 분들이라면 응당 다 공유되어 있는 코드지만 일반 그쵸. 대중들한테는 조금 생소하거나 졸업이랑 무슨 상관? 이럴 맞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NCT 드림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졸업이라는 개념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맞아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저희가 숨은 명곡을 소개하는 섹션이잖아요. 이 졸업이라는 것을 NCT 드림이 끌어온 졸업의 서사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곡이 저는 이 곡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대중들한테도 좀 더 알려져서 이 NCT 드림이 갖고 있던 그 서사와 매력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곡으로서 존재하는 곡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가사에 저기 날 기다린 세상으로 가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날 기다린 세상이 너무나 또 기대감이 들게 하는 분위기와 그쵸. 가사와 또 그 시즌과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너무 잘 어우러져 있는 곡이거든요. 네. 저도 이 곡이 그래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켄지 씨는 예전에 소녀시대 15주년 앨범 네. 때도 그랬고 저 그룹을 관통하는 전체 서사를 꿰뚫는 그 맞아요. 내러티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적어도 SM 안에 모든 아티스트를 완벽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신이세요. 신으로까지 격상된 우리 켄지 씨의 곡이었고 NCT 드림의 그레듀에이션이었습니다. 다음 곡 가볼게요. 네, NCT 드림의 또 한참 선배님이 되시는데 샤이니의 주스입니다. 예. 저는 샤이니를 뭐 예를 들면 여전히 참 잘한다 이런 말도 좀 미안해요. 왜냐면 여전히 저도 이제 여전히 탑 오브 더 게임이라고 썼는데 여전이란 말은 그냥 사실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여전이라는 말을 빼도 저는 말이 되거든요. 네. 여전히 탑 오브 더 게임이 아니라 그냥 탑 오브 더 게임이고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연차에 비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한다. 여전히 제일 잘한다라는 말을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뭐 그런 의미로 여러 곡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모아진 곡들 중에서 주스 꼽아봤는데요. 윤경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이 샤이니 이번 앨범에 하드랑 주스라는 게 처음에 공개됐을 때 처음에는 좀 낯선데 이게 맞아요. 이게 샤이니 맛이 맞아? 라고 그런 의견들이 좀 들려왔었어요. 근데 이게 노래를 직접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샤이니 거 맞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들을수록 완전히 이건 샤이니 거였구나 라는 그 모두를 설득시키는 그 맞아요. 매력이 너무나 굉장했거든요. 네. 진짜 그 이들의 성장 서사에
이게 주스가 심지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 그쵸. 기대되게 만드는 포인트였어요. 더 새로운 걸 할 팀이고 음. 언제나 여전히 현역일 팀이구나라는 맞아요. 것이 너무 보여주는 곡이었어요. 이다지도 모범적인 커리어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쵸. 그러게요. 사실 완벽한 커리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여전히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미로 네. 여전히 최정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폼이 좋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폼 좋은 팀인데 우리 황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최근에 언젠가부터 세대를 나누고 이러한 것에 뭐 연차를 표시하고 이러한 것에 조금 안 좋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샤이니를 뭐 연차로 표기한다면 굉장히 많은 연차가 그럼요. 있겠지만 네. 그러한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입견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샤이니는 이 곡을 보면 이 곡만 놓고 보면 몇 년 차지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맞아요. 네. 전혀. 그리고 만약에 이 곡을 데모를 들었다면 샤이니가 할 수 있을까? 혹은 샤이니 곡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앨범 처음 네. 나왔을 때 많은 반응들이 NCT가 해야 되는 거를 샤이니가 한 거 아니야? 처음에 살짝 그러니까 어색하다기보단 낯선데 낯설죠. 근데 그게 점점 익어가고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돌에 대해 우리가 선입견이 있지만 샤이니 정도 되면 이제 음악을 나한테 맞출 수 있구나. 네, 네. 설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완전히 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 곡도 사실 우리 켄지 씨 작사하고요. 최근에 SM의 뭐 명곡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뭐 거장 프로듀서죠. 댐 조인츠 그리고 탐라이너 에드리언 맥키넌이 함께한 곡입니다. 네, 명곡 샤이니 주스였습니다. 다음 곡 가볼게요. 저랑 또 이름이 굉장히 흡사해서 저도 방송에서 영대K라는 또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더욱더 애착이 가는 아티스트입니다. 네.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 이게 여름의 끝자락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이 이 노래를 떠올리면 한여름의 찬란한 여름의 느낌보다 여름의 끝자락에 여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여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 우리 또 화연 씨가 그런 내용 가사 전문이지 않습니까? 제 여름 전문이죠. 온앤오프 특히 네. 여름에 뭐 하여튼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예, 지는 태양 같은 느낌. 네, 네. 예, 근데 이 노래는 어쨌든 Let It Be Summer라는 곡이 저한테 그런 느낌인데 각자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해요. 일단 황현 씨부터. 네, 저는 영케이라는 솔로 아티스트를 조금 제 스스로 늦게 발견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예, 어쩌다가 라이브 무대를 봤는데 거기서 너무 푹 빠져들어요. 예, 그리고 되게 R&B 보이스의 느낌이 드는데 이 곡은 또 펑크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게 언밸런스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가 이야기하는 여름이 되게 달콤하게 느껴졌고, 네, 그러니까 제목처럼 Let It Be Summer 하면 느끼는 게 여름에 그냥 추억하는 게 아니라 여름의 그 달콤함을 남기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영케이 그리고 이 곡에서 저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저 크레딧이라고 보는데 저 홍지상이라는 프로듀서님. 네, 홍지상 씨는 네. 예전에 이제 그 JYP의 많은 곡들을 사실 작곡하고 프로듀서하신 분이고 데이식스 때부터 호흡을 맞춰 오셨던 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분이 굉장히 밴드 사운드에 대한 맞아요. 게 거의 거장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케이님은 약간 작사가들의 작사가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작사가분들 중에서도 영케이님 팬들이 정말 많고요. 진짜요? 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최고의 모 칭찬인데? 작가님께서는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랑을 했을까 정말 알고 싶다.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의 가사, 그의 음악에 너무 팬이신데 저도 제가 저희 건사피장에 가려지기엔 너무도 찬란한 그의 여름이라고 제가 한 줄을 적어봤는데 이게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정말 네. 좋은 곡이고 정말 잘 됐고 또 그 곡의 작사가가 영케이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같이 패키징처럼 느껴가지고 되게 많이 뭐 방송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소비가 됐어요. 그쵸,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게 영케이님 본인의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것이 있기에 장미가 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다소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에 포커스가 너무 맞춰졌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영케이 씨가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막 쉽게 쓰는 말로 뭐 육각형을 잘 골고루 꽉 채운 아티스트는 근데 그 말에 저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잘한다라는 것도 본질이지만 중요한 거는 다 잘하는 사람이
하나만 잘하는 사람보다 갖고 있는 정말 너무 럭키한 그 재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사와 이 표현을 어떤 느낌으로 내가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스테이지에서 표현해냈을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맞아. 이거는 프로듀서와 편곡가와 작곡가와 작사가가 서로 머리를 맞대야 돼 알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이 영케이 씨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데이식스 때도 표현을 보면 그냥 텍스트만으로 보면 저게 뭐라고 싶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래를 딱 영케이 씨가 부르는데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요동치고. 근데 그런 경험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럭키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알려지지 않은 천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 영대K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노래 가볼게요. 이게 나왔는데요. 네. 이 곡은 유일하게 만장일치. 유일한 만장일치 곡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토의가 필요 없고 논의가 필요 없었던 그런 곡입니다. 한마디로 제일 먼저 리스트업이 된 그 곡인데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슈가 코트였습니다. 이 키스 오브 라이프 슈가 코트는 저희가 다른 세션에서 그 숨겨진 곡으로 또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관왕을 달성한 셈이에요. 이관왕을 달성한 셈인데 고르고 나니까 또 작사가가 조윤경 씨네요. 근데 이 곡 그 평가를 하시기 전에 이 곡에 대한 뭐 그때 경험이나 뒷얘기 하나만 들려주세요. 저 이 곡이 처음 데모 들어올 때는 이게 아직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팀이 데뷔 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멤버 A의 솔로곡입니다. 멤버 B의 솔로곡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이 들어왔고 이게 뭐 이를테면 뭐 라띠님 아니면 벨님 이런 식으로 뭐가 아무런 디렉션이 없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누구인지 뭐 이런 거 뭐 그림이나 그녀의 목소리나 뭐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주인을 잘 찾아간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가사를 썼을 때와 그러니까 데모를 들었을 때와 마지막에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느낌이 또 달랐지 않아요? 완전 달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자랑거리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게 키스 오브 라이프 지난 앨범의 사인반이었는데요. 제 가사를 불러주신 나띠님께서 이거 이렇게 길게 깜지를 써주셨어요. 근데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제 인생을 노래 가사로 담겨주신 것 같아서 처음 보자마자 내 얘기다 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나띠님께서 이 곡을 그렇게 잘 소화해낼 수 있었던 원천이 바로 그 싱크로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이건 운이 좋았던 케이스. 가사가 뭐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너무 좋은 가창자를 만나서 심지어 그런 표현력마저 너무 훌륭한 그런 아티스트를 만나서 곡이 빛을 발한 케이스예요. 곡은 조윤경을 잘 만났고 조윤경은 나띠를 잘 만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업을 많이 해보셔서 알 거예요. 이게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좋은 주인을 찾아가서 그게 내가 쓴 거 이상으로 꽃이 딱 피울 때 그 기분이 엄청 짜릿하잖아요. 완전 좋죠. 우리 황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또 이게 나띠의 솔로곡이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 곡은 이 완전체가 불렀어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나띠 솔로여서 저는 또 통쾌했던 게 사람들이 나띠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직은 많이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 곡이 그것을 좀 더 빛나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키스 오브 라이프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신인 중에 이렇게 마인드가 되게 릴렉스하고 프리하면서 열린 팀을 제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아서 이 팀은 되겠다. 그러니까 된다는 게 뭐 1위를 찍겠다 이런 것보다 잘 되겠다. 음악 잘 하겠다라는 확신을 줬던 팀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앨범 만들던 과정에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이혜인 씨를 비롯해서 그 모든 그 스태프들이 가장 먼저 낙찰 이 곡은 좋아라고 했던 곡이 바로 이 슈가 코트였다라는 또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모든 음악이 다 나온 것 같은 케이팝이지만 여전히 이 바닥에 그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실력자들이 존재하는구나. 조윤경 씨를 포함해서 그런 걸 또 한 번 느꼈던 곡이었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슈가 코트였습니다. 다음 곡 가볼게요. 자, 9번째 곡인데
뭐 올해 너무 핫했죠. 너무 핫했죠. 네. 사실 그걸로 유명해졌죠. 사실은 네. 전소미 씨가 그 뭐 한 명의 아티스트가 완벽하게 재탄생할 수 있구나. 그 곡 하나로. 전 많이 배웠어요 보면서. 그 반성도 했고요. 놀랍습니다. 네.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전소미 씨의 저는 올해 메이크오버라고 하고 싶은데 전소미 씨가 보여준 이 반전 매력이 본인의 커리어는 물론 뭐 좋았고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좋았겠지만 이 꼭 팬이 아니더라도 전소미 씨를 지켜보는 우리 모두를 즐겁게 만들었어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황현 씨? 저는 정말 이 친구를 이렇게까지 만약에 저한테 프로듀싱이 왔으면 이렇게까지 재탄생시킬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좀 반성을 좀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작년까진 그런 말이 잘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미팅하다 보면 왜 그 있잖아요 전소미 같은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최고의 칭찬. 레퍼런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좋았습니다. 사실 이 앨범에는 이 곡뿐만 아니라 다 너무 좋았어요. 많아요. 다곡 그냥 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네, 솔직히 저는 올해 가장 인상적인 앨범 중 하나라고 보니 왜냐면 제목이 다 기억나. 네, 금 비롯해서 네. 뭐 개별로 그다음에 자두. 자두 맞나요? 네. 그게 그 실제로 전소민 씨가 그 캔디에 베이는 거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사탕 캔디를 먹다가 입에 베이는 거. 그래서 그걸 자두맛 캔디로 할까? 청포도맛 캔디로 할까? 그러다가 자두라고 했대요. 그래서.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 근데 청포도였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치? 상상해보고 있었는데 운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두가 너무 자두예요. 그쵸? 네. 네. 자두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또 센스도 있구나. 예. 그래서 아무튼 금금금 개별로 수많은 또 수록곡이 있지만 이 노래 더웨이인데 사실 장르적으로 보면은 요즘 뭐 사실 흔한 장르라 레트로한 그런 synthpop 장르인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 계열에서 가장 재치 있게 프로페셔널하게 캐치하게 잘 뽑아냈다. 네, 굉장히 또 트렌디하게 네, 굉장히 트렌디하게. 의상이나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아티스트를 참고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저 사람을 따라했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트렌드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이번에 그 전소미 씨 전체적인 컨셉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네. 조용경 씨는 이 노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뭔가 이게 어떻게 들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노래처럼 맞아요. 들리기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흘러간다는 게 또 바꿔서 말하면 불필요한 부분이 한 개도 없다는 맞아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정확성이라고 하죠. 그게 너무 잘 타겟팅된 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전에 저는 사실 전소미님 이전에 나왔던 곡들도 뭐 벌스데이라든지 좋은데 하다가 이번에 정말 개조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모습이 정말 더 기대되게 만들어주는 지점들이 생기는 앨범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이 노래는 사실 블립에서도 많은 팬들이 또 뽑아주신 그 타이틀곡 중에 최애곡들로 많이들 뽑아주신 곡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리고 앨범 내에서 사실 수많은 수록곡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더 웨이를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서요. 전소미의 더 웨이였습니다. 다음 곡 갈게요. 마지막 곡입니다. 이거 좀 독특해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맥락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 네. 같은데 빌리입니다. Various and Precious, Moment of Inertia. 일단 제목이 어려워. 제목이 언제나 제목이 어려워요. 어렵고 뭐 앨범 네. 제목도 뭐 The Village of Perception Chapter 3, 네. 뭐 챕터 1도 있고 2도 있고 뭐 무슨 세 개가 하나가 있고 또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데 뭐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세계관 컨셉 예전 이제 공원소녀 시절부터 이어졌던 그 노하우가 좀 더 이제 가다듬어진 형태로 이제 빌리라는 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봐지는데요. 이 노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곡을 볼 때 어떤 곡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다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류의 곡들은 히트를 했든 안 했든 이런 곡을 만들고 아이돌 앨범의 프로덕션 안에 녹여내고 근성 있게 이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삼는 그런 모습 자체가 맞아. 네. 한편으로는 케이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건 정말 우리가 케이팝에서 강구하고 있는 하나의 매력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우리 조용경 씨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이라는 것이 아티스트한테 좀 무거운 엔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갇히게 되면은 이제 음악이 조금 획일화되거나 그런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심지어 이게 이 빌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운 것보다 더 무거운 엔진일 수도 있을 만큼 맞아요. 그 세계관이 되게 추상적이고, 근데 그만큼 일반 일명 덕후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분석해보고 할 만한 요지들을 굉장히 많이 숨겨놓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어가는, 사실 요새는 세계관을 많이 덜어내는 추세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케이팝이. 근데 여기서 이 세계관이 자기들이 잡은 것을 끝까지 이렇게 줏대 있게 이어나가면서 이거에 있어 이 포인트에 후킹된 팬들을 같이 안고 가는 이 빌리 앤 비사이드의 맛이라고 제가 표현을 맞아요. 해봤는데, 이 기세가 정말 좋다. 그래서 이번에 앨범이 또 나왔는데 너무 또 상큼하고 너무 좋은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세계관의 다음 페이지가 또 궁금해지게 만드는 팀이 아닐까 해요. 맞아요. 우리 황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곡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민지션 작가가 참여되어 있길래 네, 맞아요. 좋겠지 하고 들었어요. 뭐 어련히 잘 썼겠어. 응당 잘했겠지. 잘하는 사람인데. 아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윤경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회사가 이것을 선택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이런 네. 곡을. 그런데 저런 자켓이 아니었으면 어울렸을까? 라는 생각. 네, 그리고 그 전후 곡들 그리고 이전에도 수록곡들이 저런 스타일의 곡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쵸. 빌리는 어떤 이 자기만의 판타지를 이렇게 수록곡으로 꽉꽉 채워서 새로운 세계를 좀 열어가고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K-팝의 기존에 잘 없었던 스타일의 장르도 이런 식으로 넓혀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멋있었습니다. 일단 민지션 씨는 너무 잘 써요 곡을. 네. 천재 작곡가라는 천재예요. 생각이 들고. 네. 그 평소에 말할 때 되게 수더분하신데 키보드에 손만 올리면 어떻게 저런 화성이랑 막 진행이 나오는지 놀라울 때가 많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만약에 한 번이었다면 기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쵸. 뭔지 아시죠? 예, 예.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근성이고, 그리고 이 팀은 미스틱 스토리라는 회사도 그렇고 거기 이제 프로듀서 맡으시는 분도 그렇고 빌리라는 팀도 그렇고 뭔가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뭐냐면 요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마인드가 좀 정석적이라 할까? 전공법으로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좋은 음악을 뭐 아주 열심히 만든 패키징으로, 사실 대기획사도 아니잖아요. 대형 기획사도 아닌데 전달하면 팬들에게 그 가치가 알려지겠지라는 좀 전공법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조금 더 비싼 식재료를 쓰는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네. 사실 당장 염가로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대신에 우리는 원두는 좋은 거 씁니다. 우리는 좋은 식재료 씁니다라고 네. 하면서 음악을 되게 전공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모범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베어리슨 프레셔스,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빌리의 노래 올해 20명곡 10번째 곡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2년 연속 우리 K-POP 레이더와 함께 20명곡을 우리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런 조합이 뭐 저를 빼고더라도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다들 너무 바쁘시고 또 최고 중에 최고셔서 이런 분들에게 본인이 만들지 않은 곡을 이렇게 코멘트를 부탁드린다, 이것도 사실 웬만하면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조심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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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씨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예. 남의 노래 평론하라 이런 거 잘. 좀 부담이 있죠. 부담이 사실은. 있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올해 또 두 분과 함께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저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좋은 곡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뭐 두 분께 아직 그 허락은 안 맡았는데 내년에도 또 모시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2023 K-POP 레이더 컨퍼런스 세 번째 세션이었던 올해 20명곡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